기존에 하셨던 일이랑 무관한 일로 이걸 사실 시작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쵸. 저는 어떻게 그게 되셨는지, 홈님의 과정, 그게 전 궁금해요. 정리해보면 어떻게 해서 기존에 하던 일과는 전혀 무관한 자신만의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찾았으며 어떻게 시작해 그걸 어떻게 비즈니스까지 끌고 가는 너무 게 해냈냐. 좋아하는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보통 일을 찾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에는 좋아하면서 가로 열고 돈을 벌 수 있는 가로 닫고 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나마 좋아하는 일. 네, 그나마 좋아하는 일.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 찾는 거예요. 세상에 이미 돈을 벌려고 정해진 일들은 A부터 Z까지 뭘 해야 돈을 준다가 이미 정해져 있는 일들. 그러면 거기를 내가 가보면 A부터 Z까지 중에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건 한 D에 하나 정도 있어. 나머지 20몇 개는 와 이거 진짜 너무 지옥 같다 이러면서 하는 일들이 아닐까? 저는 그랬고 저는 원래 패션 쪽 가고 싶었는데 패션 쪽은 다 떨어졌어요. 그냥 그렇게 간 회사에서 사실 일보다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고 2년차 때 진짜 죽을 듯한 괴롭힘을 당해서 그때 뭐 스트레스를 입원도 해보고 이랬어요. 어차피 이렇게 힘들 바에는 일이라도 내가 좀 더 좋아하는 쪽이 해야 되지 않겠냐. 3년차에 다니고 있는데 마침 패션 쪽에서 제안이 왔어요. 오라고. 패션 쪽에 갔는데 영어 커리어를 시작해 놓으니까 패션에 가도 영어 커리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패션은 옷에 관여하는 거지. 근데 패션 영업이라는 거는 그게 아닌 거야. 옷이랑 전혀 상관없어. 숫자 만들어내는 거, 인원 관리하는 거, 매장 관리. 옷을 손댈 수가 없네요. 전혀 없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걸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부업을 내가 한번 옷을 팔아봐야겠다.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거는 내가 원하는 옷을 팔아야 되니까 무지티에다가 프린트 찍어갖고 파는 이런 일을 시작했던 거죠. 스마트 스토어를 판매를 시작했고 부업으로 패션에 입문을 했다가 스마트 스토어, 와디즈, 단체티 사업, 사입 쇼핑몰까지 5년 남짓 이렇게 두루두루 경험할 수 있었던 거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꾸준히 한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뭐가 문제일까? 지금은 아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비즈니스가 돈이 되려면 사실 생산이 되고 영업 마케팅이 되고 재무관리까지 돼야 돈이 벌려서 이게 돈이 굴러가고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본 역량이야. 이 네 가지가. 생산 하나 가지고는 돈이 안 돼. 영업 마케팅이 돼야 사람들이 와서 사지. 이 기술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 계속 망했던 거죠. 근데 그때 이렇게까지는 모르니까 그때 한 생각은 5년 정도 하고 나서 야 나는 사업하면 안 되겠다. 기본 소양이 부족하다. 책을 읽어야겠다.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어떤 분이 책에서 그런 거죠. 2년 동안 독서랑 글쓰기 꾸준히 하면은 뭘 해도 실패를 안 한대. 나 5년 넘게 실패했고 직장생활 실패했고 나 다 실패한 인생 같은데 그래? 그래서 그때 저희 목표가 뭘로 바뀌었냐면 독서랑 글쓰기 꾸준히 하자로 바뀌었어요. 잘하자고 나발이고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 꾸준히 할 수 있을까? 난 프로작심 3일러인데 2년 뒤에 그러면 내 패션 브랜드 그때부터 망하지 않으리. 그때 마침 이제 드로잉드림 채널에서 프로세스 이코노미라는 책을 소개를 했어요. 과정을 공유하래. 프로작심 3일러인데 여기다가 내가 꾸준히 올리겠다고 마음 먹는 게 나에게 또 환경 설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과정을 공유하자는 마음으로 컨텐츠를 올려보자라고 시작한 SNS가 인스타그램이었던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일이 있었던 또 거죠. 엄청 빨리 느셨잖아요. 릴스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카드뉴스라고 말은 하셨지만 카드뉴스 아니잖아요. 그냥 사진. 릴스가 아닌 시절에 카드뉴스 시절에 카드뉴스도 아니지만 사진 하나와 글쓰기 이걸로 본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저도 그때 몰랐죠. 그래서 알고 싶었어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오늘도 동기부여 받고 갑니다. 나한테 이렇게 댓글이 다는 거야. 그럼 제가 DM 보내요.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동기부여 받으셨는지 왜 팔로우 하셨는지. 왜냐면 나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아. 너무 알아. 브랜드 공부하면서 알게 됐죠. 뭐예요? 그거는 이제 그분들도 모르고 나도 몰라. 왜 오는지. 첫 한 달에 400명을 모은 거는 친구를 사귀는 기분으로 댓글 달고 나도 이거 하는데 나도 이 책 읽었는데 막 이거 하다 보니까는 400명. 근데 한 달 됐을 때 이제 이렇게 하면 차별성이 없어요. 자기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갖고 이때부터 뭘 했냐면 프로필을 이제 바꿨죠. 400명 넘었을 때. 오, 네네네. 한 달 딱 했을 때. 원래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이 책 읽고 얻은 인사이트 공유합니다. 근데 이제 내 얘기를 하라고 프로필을 바꿨죠. 평범한 직장인이 독서랑 글쓰기 매일 2시간씩 2년. 월소득 1000만 원 만들기. 이렇게 쓰고 제가 책을 왜 읽기 시작했냐면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기점이었어요? 네. 그냥 내 얘기.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게 프로세스 이코노미인가? 막 이러고 지금에 와서 제가 알게 된 건 스타트 위드 Y식의 표현을 가져오고 얘기하면 이 사람의 Y를 보고 뇌에 있는 변형계가 반응해서 이 사람 왠지 나랑 맞는 것 같은데 라고 느껴서 온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자 그러면 이 사람의 신념이 사람을 끌어들여요. 그리고 이 사람의 믿음이 나도 저 사람처럼 해보고 싶다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 건 뭐냐면 이 전략 아는 사람은 그때 베스트셀러 올랐으니까 책 읽는 사람은 이 전략 이제 다 알아. 역행자 다 봤어. 근데 나도 이거 이 전략 해볼까 말까 간 보고 있는데 하고 있다니까 어떻게든 나 궁금해서 오는 거죠. 이 사람의 믿음대로 변화가 있다면 나도 해봐야지.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2년 정도 했을 때 제 삶은 직장인이었는데 전 지금 직장을 안 다니고 있고 직장 탈출했지. 디지털 노마드로 살고 있지. 그러니까는 이제 2년이 지나고 나서야 저를 태그하면서 이분을 2년 전부터 봤는데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
하겠다고 이 스레드 계정 틀었다라고 저를 태그하고 글 올리는 분도 계시고 우와. 인스타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2년 지나서 결론은 뭐냐면 네. 저는 그냥 2년 뒤에 패션 브랜드를 시작해야지라고 그냥 독서랑 글 쓰기 시작했고 그렇게 인스타그램에 그냥 올리기 시작했을 뿐인데 어쩌다 여기 사람이 모였잖아요. 이게 수익화로 연결되는 거를 경험하고 퍼스널 브랜딩을 하게 되고 이거 너무 의미 있는 일이다.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직장에 다니실 때. 이미 이제 그만두고 한 1년 가까이 제가 퍼스널 브랜딩을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한 100명 정도 했을 당시에 경험을 통해서 이거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찾을 때까지 뭘 하고 있어야 되냐가 아마 궁금할 것 같아. 너무 궁금해. 네. 댓글 엄청 달려요. 이거 어떻게 그럼 찾아 나가냐? 제가 여기까지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직장을 벗어나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이미 부업을 한 시간이 있고 다른 거 뭐 바라는 거 없고 난 직장 탈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돈만 좀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돈 벌 방법만 모색한 거야. 그 일이 뭐가 됐든 상관없어. 근데 그 하는 일마다 어때요? 잘 안 되고 힘들고 하다 보면 내가 이거 왜 하는지를 몰라 자꾸. 그러니까 중간에 멈추게 되는 거죠. 제일 힘든 거 뭐예요? 꾸준히 하는 거. 꾸준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근데 돈을 벌려고는 선택지가 너무 많거든. 이거 하다가 다른 거 해볼까? 유튜브를 돈 벌려고 시작하잖아요. 주식 해볼까? 부동산 해볼까? 블로그 해볼까? 갖가지 선택지들이 나를 계속 괴롭혀. 이길 힘이 없죠. 돈 벌 선택지는 진짜 많은 거. 너무 많으니까. 근데 내가 진짜 나한테 맞는 선택지는 사실 별 맞는 선택지가 사실은 없죠. 네. 왜냐하면 내가 아직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그렇죠. 뭐가 맞겠어.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일단 시뮬레이션을 엄청 돌리면서 간을 보고 어렵게 시작했는데 시작하고도 다른 게 계속 눈에 밟히니까 그게 그 부업할 때의 저죠. 그렇게 하다가 독서라는 글쓰기 시작할 때 제가 뭘 했냐 하면 돈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삶을 그려봤어. 이미 부업을 막 이렇게 해봤는데 얼마나 힘들었게 생각해봐. 직장 생활이 그렇게 지옥 같은데 퇴근하고 가서 집에서 또 일을 해. 주말마다 가서 또 일해. 근데 이거 다 돈이 안 벌리는데 이게 5년이 넘어가면 어떨 것 같아. 죽고 싶어 그냥. 나가 죽고 싶다니까.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 너 왜 사니? 결혼한 상태였다는 것도 저는 더 기감이 엄청 됩니다. 더 기감 되는 게 또 있어. 진짜요? 계속 헤매다가 독서랑 글쓰기 시작할 때 내가 기본 소양을 쌓고 나서 하자라고 마음 먹을 때 생각은 뭐였냐 하면 단순히 돈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생각해보자. 그때 생각했던 삶이 뭐였냐 하면 마지막 직장으로 이직할 때 한 3개월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중에 제가 1개월 남짓을 뭘 했냐? 아내한테 나 혼자 좀 있다 올게. 저 혼자 제주도 가서 맨날 서핑하고 책 읽고 맛있는 거 먹고 자연 감상하면서 멍 때리고 음악 듣고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봤거든요. 네. 한 달을 하는데 이거다.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한 거야. 평생 이렇게 살고 싶다가 된 거지. 사업가가 아니라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바닷가에서 서핑하는 디지털 노마드가 돼야겠다. 왜 디지털 노마드냐 하면 여전히 돈은 벌어야 될 테니까. 디지털 노마드로 갈 수 있게끔 설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거고 이게 뭐의 시작이었냐 하면 내가 원하는 삶으로 설계를 주도권을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돈을 벌어야지는 정해진 일 중에 고르는 거였잖아. 루카스님이 마케터를 시작하신 것처럼 네. 나를 선택해준 선발된 회사에 가는 그런 모양새였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내 비즈니스를 구축할 건데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일치하려면 이라는 물음표가 계속 찍혔던 거죠. 패션 사업을 하면 내가 거기를 벗어나려면 내가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되고 어떤 걸 위임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 막 해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해야 될 방향이 정해지는 거야. 그때부터 내가 뭘 공부해야 되지? 내가 뭘 알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가고 싶고 어떤 걸 해야 되지가 그냥 선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누가 알려주셨나요? 내가 원하는 인생이 뭔지를 그려보셨잖아요. 네네. 저는 이 작업을 최근에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저는 깊이 막 안 하고 약간 끄적이는 느낌으로 내가 원하는 삶이 뭘까 이런 거 한번 해봤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깊이 하신 걸 또 보니까 이거를 생각을 해봤냐 안 해봤냐도 안 해보잖아요.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고 내가 원하는 삶이 뭐지라는 이 의문 자체를 가져보지 못하는 실은 제가 대학 다니면서 20대 때 내내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되지를 늘 고민했고 전공도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경험도 그래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석박사 아니고 학사 졸업인데 10년 걸렸거든요. 직장을 두 군데 다녀보고 워홀도 갔다 오고 20살 때부터 저는 제가 독립해서 모든 경제 활동을 제가 스스로 했어야 됐기 때문에 돈을 버는 김에 경험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해왔던 거죠. 30에 취업할 때까지 제가 한 거는 내가 뭘 하면 살면 좋을까? 근데 끝까지 제가 고민했던 건 영업이냐 마케팅이냐. 내가 살고 싶은 삶의 형태를 직장 다니는 10년 내내 또 고민을 했거든요. 부업도 이것저것 해본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건데 그 찾았을 때와 못 찾았을 때 생각의 차이를 이제는 아니까 그걸 딱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정해져 있는 선택지에서 우리가 객관식 시험만 치러오던 우리가 세상에 정해져 있는 직업들 중에 고르는 싸움인 줄 알고 내가 골랐구나. 근데 인생은 주관식이더라고. 내 생각에 맞는 거를 써서 네 말이 맞네 라고 하는 경험을 우리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늘 정답이 뭐지만 생각하고 남들한테 보여줬을 때 정답이란 얘기를 들어야 되는 프로세스에 갇혀 있는 거죠. 근데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남들이 뭐라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같은 데를 그 생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기존과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거예요. 내가 뭔가 하고 싶다, 내가 뭔가 새로운 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이미 정해져 있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뭘 좋아하지? 그 좋아하는 일, 그 좋아하는과 일 사이에 그 돈 되는 이거 빼버리고 그냥 내가 진짜 이거 조금 약간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자기소개 보통 우리가 하라 그러면 뭐 이름, 나이, 어디 사는지, 뭐요? 직업 얘기하고. 네, 다 직업 얘기해.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백그라운드라고 표현해요. 내 배경. 직업 얘기하는 영어 질문이 뭔지 아세요? Who are you? 그러면 I'm lawyer. 이게 아니라 lawyer라는 대답이 나오려면 What do you를 물어봐. 이게 who가 아니에요. what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what만 쌓으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백그라운드죠. 배경. 그럼 나는 어디 있을까? Who I am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네요. 자기소개인데 내 백그라운드 얘기를 하고. 그렇죠. 심지어 직장 갈 때 나는 가면 쓰고 가서 내가 아닌 삶을 사는데 내 소개는 정작 그걸로 하고 있는. 그럼 내가 누구지? 이걸 알아야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정체성이 뭔지를 알아야 내 정체성에 맞는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들이 모여서 그게 가치관이라는 게 형성되는 거예요. 저는 그 과정을 경험한 거죠.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나는 도대체 왜 이러고 있을까? 이런 거를 제가 해본 거예요. 나는 바닷가에 있을 때가 왜 좋았을까? 노을 지는 그런 게 난 너무 그런 거 쓰시고. 네, 서핑을 해봤더니 이게 결국은 사색더라.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간, 서핑보드에 이렇게 해서 일어서는 그 집중하는 그 온전한 몰입, 거기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명상이랑 프로세스가 똑같구나. 막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르기도 하는데 좋아하는 것들 아시는 분들은 사실 이걸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지금 콤님을 보니까 좋아하는 것들을 이걸 왜 좋아하는지까지 더 들어가시니까 맞아요. 왜 좋아하는지를 네. 들여다보는 그럼 거예요. 거기 안에 공통점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거기에 내 그거예요.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아, 정확해. 그렇구나.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면 그게 명사고 그 안에 수많은 구분 동작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이걸 왜 좋아하지라고 들여다보는 순간 구분 동작으로 쪼개서 거기까지 어떤 구분 동작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꿔야 된다고 얘기할 때 그 동사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구분 동작. 와 진짜 너무 좋은 인사이트 같아요. 좋아하는 일 찾아보시는 분들은 진짜 많아요. 찾아보고 난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거기에 저도 더 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좋아하시냐 거기까지 들어가야 네.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속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내 열정이랑 속성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 어디서 오냐면 아까 얘기했던 나다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나만의 씨앗에서 그게 이제 매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욕구라는 게 있고 강점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만약에 영상 촬영을 하는데 가장 크게 구분되는 스타일이 두 가지가 한쪽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준비해온 대로 하는 부류가 있고 최소한의 가이드 가지고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부류가 있어요. 즉흥적으로 하는 분들이 제대로 준비해서 그대로 하려고 그러면 버벅대요. 준비해야 되는 분들이 즉흥적으로 하려고 하면 멍해져요. 이게 뭐냐면 자기 특성에 맞는 거야. 정해져 있는 일들은 이런 특성을 고려 안 해줘요. 해내야 돼 그냥. 근데 주관식이 되는 순간부터는 서울 가는데 뭐로 가면 어느 길로는 가든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해진 일은 그걸 봐주지 않는다. 네. 이거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뭐에 대한 믿음? 했을 때 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루카스 님도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강의 들어놓고서 왜 망설이냐, 이게 과연 나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일까? 이런 걸로 많이 망설여요. 이거 말고 다른 더 나한테 맞는 길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믿어준다는 건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하든 해낼 수 있어 라는 믿음, 그리고 해보는 용기. 이 믿음이 있어야 용기가 나고 용기가 있어야 실행을 해보고 실행을 해봐야 아까 저처럼 이렇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용기를 가지고 방랑을 시작하자고 내가 떠나야 되는 거지 시뮬레이션만 돌려서는 아무것도 경험할 수는 없는 거죠. 진짜 아까 말씀하신 거 너무 공감되는 게 사람들이 또 정답이라 말해줘야 나도 정답이라고 믿는단 말이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방황을 시작하자라고 하면 누가 정답이 아니라 해도 나 방황하려고 한 거야 이렇게 사실 맞아요. 부담이 싹 없어지니까 맞아요.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하면 용기를 내게 만드는 걸로 정의해요. 용기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로 이제 커리지인데 커리지는 뭐냐면 두렵지만 해보는 게 커리지예요. 라틴어의 커라는 단어가 마음, 심장 이런 거예요. 두렵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따라가 보는 게 이게 용기인 거야. 그럼 저는 그 용기를 낼 수 있게끔 encourage, 커리지를 하게끔 하는 encourage, 격려해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격려해서 컨텐츠로 임팩트를 혹은 코칭으로 임팩트를 강의로 임팩트를 드리면 initiating 시작을 시켜드리는 게 제가 하고자 하는 그 프로세스인 거죠. 루카스님 메시지도 좋아하는 걸 컨텐츠로 만들기 시작하세요. 사람들은 기술을 알면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용기를 못 내고 이게
나한테 맞는 일인지 뭔지를 몰라서 하다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를 자꾸 이런 벽에 부딪히는 건데, 저는 그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알게 해드리는 게 제가 이제 해드리는 기술적인 부분인 거예요. 오랫동안 고민해봤고 거쳐봤고,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뭘 했냐? 제 멘토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라이프 코치, 내 꿈 찾는 걸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제가 이분의 기술을 다 전수받았어. 심지어 그래갖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걸 찾는 게 어떤 프로세스로 이 사람의 꿈을 찾는지를 저는 이제 알고, 그걸 알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 욕구를 알고 내가 뭘 욕망하는지를 알고, 이거 가지고 내 정체성, 그 아까 전에 뭐 MBTI도 있고 뭐 감정검사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 동작으로 쪼개서 알 수 있는 그 doing이 하나 있잖아요. 이걸 내가 좋아하네, 왜 좋아하지? 이러면서 나의 being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do에 집중하지만 사실은 be를 알아야 돼. 존재, 나란 존재 자체. 그거를 발견하는 거를 제가 도와드려요. 나를 알고 나를 발견하면 이게 나의 씨앗에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 씨앗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행복하대, 이렇게 하면 성공한대에 맞춰서 백그라운드를 쌓던 내가 이 백그라운드 무시하고, 저로 치면 제가 기존에 하던 영업 관련된 일 다 무시하고 내 씨앗에 맞는 거 뭐 해야 돼?를 알면, 나를 알고 나를 발견했으면 여기에 맞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럼 그거에 맞게 그 기존의 이 백그라운드 다 걷어내고 나한테 맞는 흙을 다시 덮어요. 이거를 제가 이제 새로 덮는 흙들을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놀이터를 만드는 거지. 나한테 맞는 환경을 세팅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용기가 왜 안 나냐? 내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저걸 하려고 그러면 돈은 어떻게 벌어? 이렇게 가거든. 그럴 필요는 없다. 나도 직장 다니면서 하루 딱 2시간 내 놀이터에 가 있는 시간을 2시간을 만든 것 뿐이야.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해볼 생각하면 좋아하는 일이라면 가슴이 설레게 돼 있어요. 그럼 가슴 설레는 거 가서 놀으라 그러면 되게 죄처럼 느껴져. 맞아요. 저도 약간 네. 내가 지금 놀아도 되나?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놀아야 된다. 내가 놀아야 뭘 좋아하는지를 알지. 프로세스 이코노미고 뭐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네가 뭘 하든지 간에 그 과정 공유하면 돈 벌 수 있어. 그 시대가 왔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송규영 작가님이 1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만약에 고양이를 좋아해요. 고양이를 막 키우면서 여기에 대가가 됐어. 고양이 키우는 게 되게 붐이 일었어. 그럼 사람들이 대가가 된 애를 찾아온다는 거야. 그냥 내가 좋아서 했는데 이걸로 돈 벌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붐이 안 오면 어떡해요? 뭐 어때요? 그동안 행복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여정 자체가 행복했으면 됐지 않냐? 근데 이제 우리가 결과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결국 돈 못 번다는 얘기 아니?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이 길을 가보면은 이제 아는 거죠. 돈 버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내가 뭘 하고 싶고 뭘 하면 되는지 아는 상황에서 그냥 그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설레는지, 그 여정을 걷는 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거고, 이 여정을 내가 행복하게 해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쟤는 뭐가 좋아서 저러나? 알아보고 찾아와서 너 뭐하니 물어보고 어떻게 하니 물어보고 같이 하고 싶어하고 방법 알려달라 그러고 팬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이 강점 찾기든 뭐 MBTI든 뭐 이걸 딱 보는데, 저희가 책을 보면 그 분야를 공부하는 건데, 이것들은 진짜 나 공부구나. 맞아요. 네. 나 공부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가치관을 정해가는 게 나 공부라고 생각해.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한테 맞는 답을 나 스스로 내가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근데 이걸 못하니까 나 이거 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거 남한테 물어보는 거지. 내가 이걸 하려고 정했다가도 남들이 이렇게 하라고, 그런가? 이게 행복하대, 저게 성공한데 또 휩쓸리기 시작하고 방황하고. 기준을 잡으려면 나 공부를 통해서 내 가치관을 세워야 된다. 나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잘 아니까 저한테 오시면